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U 플러스 신한은행 소울과 함께하는 번트맨,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국입니다. 네, 야구 얘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뻔뻔 AI 시간입니다. 오늘 뻔뻔 AI에서 얘기할 이 선수는요, 이미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한 획을 쫙 그은 선수예요. 네. 대단한 신인 강백호. 이름이 야구를 잘할 이름인가 봐요. 그럼요. 범상치 않은 이름이잖아요, 백호. 하얀 호랑이.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강백호라는 선수 그 이름이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름이 우린 상당히 귀에 있고 친숙해요. 뭐 이름만 그러면 사실 뭐 별 볼 일 없네 그렇지만 그 정말 만화 같은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팬들한테 정말 와닿는 거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명성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에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고 프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지금 있는 텐데. 선수들 고등학교 때 네? 청소년 대표 아는 선수 누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네. 막상 뚜껑 딱 열고 프로 와보니까 뭐 뚜껑 열려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너무 잘해. 그래서 네. 찾아보자면 뭘 좀 못하는지. 근데 제가 보면 뭐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앞으로 성장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기록으로만 보는 어떤 강백호 선수의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기록을 깰까 했는데 깼어요. 네, 사실 김재현 선수가 1994년에 LG의 신인으로 데뷔했잖아요. 신일고 졸업하고 네. 21개 홈런 22씩 클럽을 맞습니다. 달성을 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는데 네. 기록 그 이후에는 정말 누구도 범접을 하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24년간 잠자고 있던 기록이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고졸 신인이 바로 프로 들어와서 주전차기도 힘든 시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투수들도 많이 좋아졌죠. 특히나 외국인 투수들까지 지금 이제 들어왔던 시절이니까 네. 옛날하고는 사실 또 비교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백호라는 선수가 신인 첫 해에 김재현의 전설을 24년 만에 깨고 24년 만에. 네, 역대 고졸 신인 최다 홈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번트맨 오늘 녹화 일자가 9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17일 이전까지 기록 보니까 강백호 22개, 신인왕 차지할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 신인왕 안 된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옐로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단순히 신인왕을 넘어서 일단 기록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미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김재현 선수가 갖고 있던 종전 기록이 94년에 실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들어와서 21개, 94년에 프로야구와 2018년에 프로야구는 질적으로 양쪽으로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다는 거거든요. 당시 이제 투수들 수준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봤을 때 선수층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신인이 들어와서 주전차기도 힘들고 이렇게 홈런을 때리기는 정말 특급 신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그 이승엽 선수가 첫 해에 홈런 13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신인이 20개를 넘겼다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지금 페이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전 기록은 이제 한화의 김태균 선수가 2001년에 국일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20개 홈런을 기록을 했고. 사실 이 기록들도 엄청났어요. 김재현 그럼요. 선수도 그렇고. 근데 그 해에 94년에 LG 신인 삼총사 있잖아요. 유지현, 서용빈, 김재현. 이 삼총사가 사실 이 신인왕 다툼을 하면서 유지현 선수는 당시 주전 유격수의 3할대 타율에 여러 방면에서 전체적으로 또 득점 신기록도 세우고, 김태균 선수는 나중에 규정 타석도 채우지 못했는데 후반기에 엄청난 홈런 페이스를 가지고 오면서 20개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현 선수에게 하나 모자라서 기록을 못 세운데 네. 강백호 선수가 이 두 선수, 전설 같은 이 두 선수를 넘어서 지금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시즌이 채 끝나지 않은 그렇죠. 9월 16일까지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22개 홈런 가운데 강백호 선수가 비교적 좀 작은 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구장과 대구구장에서는 홈런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희한하네. 네, 강백호 선수가 전반적으로 뭐 지금 전방위로 홈런을 때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만 만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는 화나게 만드는. 한화인데 강백호 선수가 한화전에 굉장히 약해요. 타율 자체가 1할 오픈 1, 2였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대전구장에서 8푼입니다. 아이고. 7푼입니다. 8푼이.
25타수 2안타니까 아. 안타 자체가 사실은 대전구장에서 없어요. 대전구장만 가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구장에서는 좀 독특한 게 타율이 3할 3분 3리거든요. 그런데 홈런이 없다. 대구구장에서는 18타수 6안타인데 예, 예. 아직 홈런이 나오지 않아서 전구장 홈런을 치기 위해서 이 두 구장에서 과연 홈런을 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재미난 그 강백호 선수의 홈런 개수, 비거리, 뭐 구장별 뭐 홈런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치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다면 상대의 실투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백호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에 이제 그와 관련된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존 안에 들어온 공은 강백호 선수가 잘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타자로서의 장점을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강백호 선수가 우리가 가장 놀란 게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친 거잖아요. 그렇죠. 역대 고졸 신인 최초로 정말 이 선수를 보면 이벤트에 강하고 스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걸려 있으면 잘해요. 고척돔 개장 1호 홈런도 강백호. 프로야구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 그리고 또 올스타전에서 투수로 등판을 해서 삼진 2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걸려 있으면 이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점차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올 시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공략법 이 부분에 있어서 타율이 3할 7푼 1리입니다. 그리고 장타율이 6할 6푼 8리. 이 존 안에 들어온 공을 무려 19개 홈런을 때리고 컨택률이 85.1%니까 고졸 신인으로서는 사실 약점이 거의 없는 존 안에만 들어온다 그러면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존 안에 들어온 공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선수를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존 안에 딱 그냥 자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강백호 선수라든지 타격 코치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네. 강백호 선수가 항상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타석 앞에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런 좀 동작을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방망이를 한번 딱 찍잖아요. 이제 이 게스히팅을 한다는 거예요. 투수의 이미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와서 이 코스 들어오면 내가 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공을 머리 그리고 딱 찍고 나서 들어오면 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이 또 하나가 영리하다는 거. 공부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강백호 선수가 초등학교 때 야구 뭐 또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하기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1, 2등 했대요. 오. 상당히 뭐 그러니까 스마트한 친구고 머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친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존 안에 들어오면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강백호 선수고 그렇다면 존 밖으로 가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서 조금 벗어나는 공들에 대해서는 어떠냐? 확실히 타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홈런도 3개밖에 나오질 않았고. 존 바깥으로 나가는데 뭐 3할 때 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네. 근데 존 바깥으로 나가는 공에 대해서는 홈런 이제 3개 정도니까 이 부분을 또 어느 정도 개선을 하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유인구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결국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존 바깥에 들어가는 게 컨택률이 굉장히 좋고 타율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스타일이 달라요. 이정우 선수하고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강백호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데이터를 갖고 강하고 약한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투수 입장에서 보면 존 살짝 벗어나는 공들까지 다 치면 투수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가득가득 들어가는 건 또 스트라이크 잡아주고 네. 그 또 삼진 잡는 재미가 있어요. 투수도 살잖아요. 인간미가 있지. 그럼 네. 이거 다 치면 어떡해.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존 밖의 공들은 타율이 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좀 벗어나는 공을 타율을 높인다는 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네. 저희가 굳이 이 데이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참고를 하나 하시라는 거고 소위 말해서 무결점인 선수는 없겠으나 강백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이런 부분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바깥에 나가는 공도 직구가 있고 커브가 있고 포크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종별로 어떤 건지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대부분 또 빠른 공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일단 그렇죠. 빠른 공, 슬라이더, 체인지업 보니까
빠른 공에 대해서는 상대가 46.3%의 비율, 홈런 11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타율 자체가 3할 2푼이잖아요. 그렇죠. 직구를 가지고는 강백호 선수를 상대하기 힘들다. 쉽지 않다. 이 선수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프로야구 선수들, 투수들 네. 이겨 나갈 수 있는 타자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에 대해서는 홈런 4개, 3할 8리. 네. 슬라이더도 강하군요. 직구 슬라이더 정도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많이 봐왔던 구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물론 뭐 직구 슬라이더 고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빠르기와 각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3할대를 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구종을 제외한 나머지 구종들에 대한 적응은 어떤지 일단 커브볼과 포크볼에 대한 비중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커브볼에 대해서는 상대 타율이 2할 4리 급격하게 낮은 모습이고요. 포크볼에 대해서는 2할 1푼 1리 기록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네요. 강백호 선수는 지금 현재 커브와 포크볼 쪽의 데이터로 봤을 때 약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떨어지는 공에 매우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하는 떨공삼 그러잖아요. 네네. 떨어지는 공에 삼진당하는. 삼진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거는 이승엽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택률이라든지 장타율, 타율 부분에서 보면 커브 포크볼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강백호 선수가 이제 3할 타자로 또 올라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이 좀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와 올해 저희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지난해 이정우, 올해 강백호 선수를 보면서 야, 신인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뭐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약간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걸출한 스타가 이렇게 타자 두 명이 물론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연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둘의 이야기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계속 회자가 될 것이고 2018년 강백호는 아마 100년 후에도 회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하죠. 데뷔 첫 시즌은 굉장히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뭐 144경기 전 이 기록이 사실 제일 의미 있다고 봐요. 그렇죠. 신인 최초 전경기 출전, 타석, 타율, 안타, 득점 이런 건 사실 부수적으로 따라온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전경기 출전 대단하고 타율 고졸 신인 최초 3할 신기록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역대 신인 최다인데 이 부분에 서용빈 선수 기록을 깨고 이 안타 기록도 이거는 의미가 있죠. 당분간 네. 정말 깨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0년에 이정우 선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써 내려갔고 올해 강백호 선수는 시즌이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9경기 나왔고요. 490타석에 장타율이 5할 6리, 홈런 22개, 역대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이미 만들어냈고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둘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이정우 선수는 컨택, 안타 이런 거 위주로 아마 한국 프로야구에 지금 벌써 데뷔 2시즌 만에 300 안타를 넘어섰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을 아마 역대급 기록을 세워나갈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강백호 선수는 역시 또 홈런이죠. 이 정도 홈런을 갖다 고졸 뭐 어쨌든 신인 최다 홈런을 세웠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해외 무대 진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뭐 500홈런, 600홈런 시대를 열 수도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제목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잘하는 점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또 우리 팬들은 아직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잘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걱정을 해보신다면 역시 이제 풀타임을 소화해야 되는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겠으나 그 슬럼프가 길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제 좀 걱정을 좀 하실 텐데 이게 사실 우리 리그가 144경기 결코 이제 짧은 리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다치지 않아야 되고 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백호 선수하고도 인터뷰하고 해봤는데 네. 본인은 체력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는 이제 코치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딱 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절대 아니래요.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어쨌든 슬럼프라는 거는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오는 거고요. 3번에서 5번 정도 오는 거거든요. 네. 슬럼프 기간을 얼마나 단축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좋은 타자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기로니까 21홈런 갈 때까지 10경기에서 이제 공백 상태가 좀 벌어졌고 그렇죠.
또 여름에 약간 좀 슬럼프가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내년 시즌에는 더 극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순간 지금 이재국 기자 말씀하시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그거예요. 이제 체력적인 문제 하셨지만 나는 괜찮아. 근데 주변에서 아니 넌 좀 힘든 것 같아. 그런 거죠. 둘이 술을 마시고 있어. 나 계속 마셨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근데 자꾸 주변에서 취했어. 안 취했다니까 한 잔만 더 줘. 지금 이런 거야. 네. 근데 강백호 선수하고 저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뭐 신인이라든지 이런 선수도 이제 목표가 뭐냐 하면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강백호 선수는 목표 숫자로 세우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으로서도 없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올 시즌에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나오고 나면 내년부터는 내가 이제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첫 해기 때문에 한계를 설정해 두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까지 완주를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해서 내년에 더 보완을 하고 이제 목표를 이제 세워 나가겠다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인 선수 같아요. 애늙은이네. 그렇죠. 그 KT 선수들이 백호 형 그러잖아요. 백호 형. 애늙은이야 애늙은이. 형이라 그래. 그러니까 막 또 좋아하지도 않아 홈런 쳐도 그냥 덤덤하게 그라운드 도는 모습을 훨씬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진영 선수가 뭐 뒤쪽 타석에 들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항상 1번 타자, 강백호 선수 1번 타자 나오고 하니까 첫 타자가 이제 선발 투수 공을 보고 오늘 어떠냐 이렇게 뒷타자들이 물어보죠.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보면 공이 막 살벌한 거야. 나중에 불러. 야, 너 아까 보면 별거 없다며. 미리 큰 먹고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네. 이 선수가 정말 뭐 타고난 선수다. 멘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인이긴 하지만 신인답지 않은 그 멘탈을 갖고 있고. 이진영이 백호한테는 투수 공 좋냐 물어볼 필요가 없다. 뭐 할만하다고 하니까 늘. 다 칠만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뭐 최고의 공을 가진 투수가 나오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나. 소위 말해서 쫄지 마.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강백호 선수는 건방짐과 예의의 중간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의가 없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의 없이 건방지기만 하면 욕을 먹을 텐데. 근데 예의 차릴 거는 차리지만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할 때는 하는 거다. 지금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네. 서울고등학교가 이제 2017년에 대통령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그때 MVP였죠. 네. MVP 받고 이제 김홍용 그 대한야구 소프트볼 회장한테 상을 받는 그 장면인데 사실 뭐 강백호 선수는 고등학교 때 타격도 타격이지만 투수로도 정말 잘했죠. 150km 강속구를 던졌으니까 투타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압도를 했으니까 고교 무대를 미국 간 일본인 오타니 선수가 그렇죠. 투타 겸업했듯이 이도류라는 이는 얘기했었지만 강백호 선수가 사실은 뭐 투수를 해도 지금 어떤 기록을 세웠을까 사실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또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김웅용 감독도 현역 때 거포였잖아요. 그럼요. 홈런왕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반적인 큰 스케일로 보면 한국 야구의 거포의 계보를 잇는 선수가 강백호 선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웅용 감독은 1960년대부터 이제 활약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50년 정도가 지났죠. 그 반세기를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 참 연결고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사이에 많은 홈런 타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혜성처럼 나타난 강백호 선수가 아마 이 홈런 타자 계보도를 이어가지 않을까. 향후에는 이 사진 한 장이 참 많이 회자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사이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봉현, 이만수, 장정훈, 이승엽, 맞아요. 홈런 타자들이 쭉쭉쭉쭉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강백호 선수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이렇게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강백호 선수도 건강히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저희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강백호 선수의 좋은 모습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로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강백호 선수가 보면 22호 쳤는데 100호가 100호 치는 날 다시 한번 또 우리 번트맨이 또 다시 한번 얼마나 변했는지 분석을 또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죠. 한국 야구의 밝은 미래 강백호 선수의 기록을 뻔뻔 AI 시간에서 분석했습니다. 강백호 잘하자. 네.
자,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은 번트타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해볼까요? 구종에 대해 관심 많아졌는데요.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이 궁금하네요. 체인지 오브 페이스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코칭 패스트볼 그 공과 비슷하게 투수가 팔 스윙을 하면서 날아오다가 마지막에 구속이 떨어지고 궤적이 변하면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게 체인지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포맷에서 나오는데 빠른 공보다는 회전수가 조금 적고 네, 타자 앞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코칭 패스트볼은 공을 4개의 실밥을 잡고 던지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되면서 공기 저항을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온전히 제대로 공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끝에서 공이 이렇게 떨어지고 구속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자들은 직구 타이밍에 나가는데 타이밍이 맞지가 않는. 말 그대로 뭐 말씀해 주신 건 타자의 타이밍을 뺏고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이 체인지업입니다. 자, 경기를 보면 세 번째 질문 1루와 3루의 코치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각자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3루 베이스 코치, 즉 작전 코치의 역할은 코치 커리어가 아주 많은 분들이 감당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루 코치는 감독의 사인을 받아서 타자와 주자에게 주자들의 사인을 전달하는 그 역할이 크고 1루 주자, 2루 주자가 홈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 그대로 신호등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네, 1루 코치 역할은 일단 타자들이 나오면 장비들도 챙겨서 건네주고 3루 베이스 코치의 작전을 함께 확인하고 1루 코치가 그래서 네. 보면 맨날 장갑 받아주는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1루 코치는 1루 주자한테 지금 아웃 카운트가 어떻게 된다, 볼 카운트가 어떻다, 점수차가 어떻다 이걸 갖다 주지를 시키고 도루를 할 때 상대 투수의 버릇이라든지 입력을 해와서 이걸 항상 주지를 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네. 1루 코치 역할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김평호 코치가 또 대표적인 그렇죠, 코치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은 뭐 엄청난 전력 분석가로 이제 이름을 날렸는데 삼성이라든지 NC가 있을 때 도루하는 타이밍을 선수들한테 알려줘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도루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 받아볼까요? 이제 네 번째 질문. 야구에서 사용하는 사인이 많던데 몇 개나 있나요? 딱히 몇 개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적을 있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야구는 사인의 스포츠다. 그렇죠. 예. 이게 각 감독마다 조금씩 다르고 팀마다 좀 달라요. 다르죠? 예. 그냥 성향에 따라서. 근데 로이스트 감독 옛날 롯데에 있을 때 사인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뭐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사인만 해도 막 한 20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인을 내는 뭐 사인도 있지만 사인을 또 취소하는 사인도 있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3루 작전 코치가 타자를 불러. 네. 말로 해. 왜냐하면 사인 미스 나오면 그러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과 번트 타임으로 또 여러분의 질문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솔픽 시간입니다. 승리팀 맞추기 9월 18일, 19일 주중에는 한화 NC의 마산, 대구에서 기아 삼성, 잠실에서 롯데 LG, 고척에서 두산 넥센, 수원에서 SK KT가 만납니다. NC가 지금 최근에 상승세고 만만찮아요. 네, 하나는 이제 2위 싸움을 지금 이제 걸고 있는데 저는 NC에 저도 NC 쪽으로 갑니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최근 네. 상승세가 지금 특히나 타선이 전반적으로 권희동 선수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나성범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이나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은 이제 하위 팀 만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담을 안게 되면 오히려 경기를 그르칠 확률이 높다. NC의 승리를 살포시 네. 예상합니다. 대구 경기 기아 삼성. 기아가 뭐 저 일요일 경기에서는 나지완 선수의 끝내기로 네. 극적으로 SK에게 승리를 최근에 얻었고.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기는 지금 분위기예요. 네네네. 기아들이 그죠? 저는 기아 쪽의 승리를 예감해 봅니다. 저는 뭐 삼성도 지금 5강 싸움의 마지막 기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두 팀 다 갈 길이 바쁩니다. 5강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삼성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잠시는 롯데 LG 여기 뭐 박 터지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전 롯데로 가겠습니다. 기운을 한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LG가 박이 터지는. 저는 그래도 LG가 승산 있지 않나. 네. LG 승리를 추천합니다. 자, 고척은요. 두산과 넥센. 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산은 매직 넘버를 사실 이 추석 연휴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넥센은 4위를 하느냐 5위를 하느냐 싸움이니까. 넥센이 더 절박하죠. 상황상.
그렇죠. 그렇죠? 절박한 팀에 걸겠습니다, 저는. 근데 두산은 올 시즌 내내 야구를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뭐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 실주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앞서가. 그러니까. 예. 그래도 저는 두산이 그럴게요. 자, 수원에서는 SK, KT. 야, 통신사. 자, 통신사도 통신사지만 상황이 너무 다른 통신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강한 전력이라기보다는 이번 주 저수올림픽 승리팀 맞추기는 조금 더 절박한 팀에 걸겠습니다. KT로 갑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어쨌든 SK도 절박합니다. SK도 2등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자, 이번엔 또 문제 있잖아요. 1대 10 퀴즈. 삼진을 가장 적게 당할 팀은 요거 또 어렵네요. 야, 이게 제작진들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는구나, 진짜. 그러면 상대팀 투수가 만만한 뜻인가? 아, 아니죠. 뭐 또 그건 또 아니죠. 맞춰 잡는 투수들도 있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뭐 그냥 찍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네. 적게 당할 팀? 뭐 느낌 뭡니까? 저 느낌 안 와요. 완전히 안 옵니다. 저 그냥 두산으로 갈게요. 저는 NC로 NC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신한은행 소울 접속위에 로그인하시고 퀴즈 맞히신 분에게는 이제 포인트들인데요. 네. 사용 가능한. 네. 네. 뭐 좋은 어쨌든 이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승팀 맞추는 그거만 되면 뭐 행운의 또 포인트까지 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곧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넉넉함의 그 시간, 추석이 다가옵니다. 네. 마음의 풍요로움과 함께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계절인데 팬들은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과연 풍요롭게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느냐,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느냐, 그냥 마음을 접어야 되느냐, 이 갈림길이잖아요. 어쨌든 뭐 갈림길에 서 있고 네. 뭐 포스트시즌 가는 팀도 가는 팀이지만 탈락하는 팀도 사실 팬들이 볼 때는 이 야구가 끝나고 나면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마지막 야구를 또 멋있게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정규 시즌 야구,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는 야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번트맨 19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